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 세풍산단 일부 부지가 광양항 배후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배후단지 부족 문제가 해소돼 기업 유치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광양 항만공사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에 자리 잡은 387만 제곱미터 면적의 광양항 배후단지. 이미 6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어 더 이상 여유 부지가 없습니다. 오는 2026년 북측 배후단지 조성 작업이 완료되면 전체 배후단지 면적은 400만 제곱미터를 넘길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에 있는 세풍산단 일부를 광양항 배후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는데 최근 정부가 해당 구역을 공식적인 배후단지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입주가 어려웠던 운송 지원 서비스업, 부품 제조업 등의 기업들이 배후단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항 배후단지로 활용되는 면적은 40만 7천 제곱미터로 축구장 57개와 맞먹습니다.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993억 원. 항만공사가 75%, 해수부가 25%를 각각 부담해 내년 6월이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배후단지가 확대되면서 기업 유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창고업체와 2차 전지 관련 기업 등 3곳이 이미 입주를 확정한 상황. 추가 기업 유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연간 10만 TEU의 신규 물동량이 창출될 것으로 항만공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저희는 앵커 기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관심 있는 업체들도 대부분 또 2차 전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한편 11만 제곱미터 규모의 광양항 북측 배후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 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고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100명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는 오늘 4차 회의를 열어 희생자 100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개인별 심사 의견서를 작성한 뒤 여순 사건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까지 접수된 여순 사건 피해 신고는 4,627건이고 올해 말까지 110여 명이 중앙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과 순천, 화순 등 섬진강 유역 주민들의 장내 기생충 감염률이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오대강 유역 유행지역 장내 기생충 발생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섬진강 유역의 감염률이 6.8%로 다른 강보다 높았습니다. 광양시가 감염률 12.9%로 조사 대상 시군 중 가장 높았고 순천시와 화순군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장내 기생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물고기를 꼭 익혀 섭취하고 조리 시 사용한 주방도구는 뜨거운 물에 10초 이상 가열해야 합니다. 지역 공동주택 건설 현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시 율촌면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시설 균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20년 넘게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최경자 허복희 할머니. 올 여름부터 숨쉬기가 힘들고 머리가 아파 수개월째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두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는 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진과 소음입니다. 가슴이 막 이렇게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막 그러지더라고요. 호흡이 곤란해지면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오니까 막 그 가슴이 뛰면서 그 잠이 안 와요, 저녁에. 잠을 잘라 그러면 귀에가 그 소리가. 공사장과 바로 맞닿아 있는 백일동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된 지난 6월부터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층에서 소음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해봤는데요. 70데시벨을 웃도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됐습니다. 실제로 시공업체는 소음 때문에 6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동대표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위원회가 발파 공사까지 동의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동의도 없이 동대표 한 서너 분이
그 발파 동의서를 아마 시공사 측에 제출해 준 모양이에요. 대표 중 한 분이 사퇴를 하시면서 양심선을 하신 거죠, 그분이. 그래서 저희도 알게 됐고. 시공사 측은 수차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작업 시간을 줄이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아파트 내 외부 균열은 공사 전부터 있었고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 협의를 입주자 대표들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법적으로 임하겠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은 조만간 발파 무효 소송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미국 전기차 생산 기업인 테슬라의 아시아 공장 건립과 관련해 광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양시의회 정구호 의원은 오늘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테슬라의 아시아 제2공장 건립을 두고 포항과 대구, 광주 등이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며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파급 효과를 고려해 광양을 테슬라 공장 후보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광양은 제철소와 율촌산단, 광양항 등 전기차 공장을 건립할 수 있는 최고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지자체 등이 유치전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열흘 뒤부터 고향이나 주소지가 다른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기부를 이끌어낼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은 물론 관광과 체험 등 다양한 품목들로 준비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라남도에 일정 금액을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답례품입니다. 청자와 청태전, 무화과 가공식품 등 전남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들로 꾸려졌습니다. 기부 금액의 30% 범위에서 기부자가 직접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어 금액대도 수십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답례품 업체 역시 판로 확대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보니 공급을 신청한 업체만 160곳 이상. 전라남도는 이 가운데 지역의 대표성과 공급업체의 역량 등을 고려해 140여 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다양한 답례품 제공을 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고 답례품 공급업체의 판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지자체들도 대표 농수 특산품은 물론 이색 품목 준비에 분주합니다. 민속 씨름단을 운영하는 영암군은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나 씨름 체험을, 강진구는 대표 농촌 민박 체험 프로그램인 푸소 체험권 등을 내걸었습니다. 답례품으로 천하장사 식사 데이트권 아니면 천하장사 씨름 체험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이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칩트랙 이용권 또 푸소 시즌2가 있어가지고요. 푸소 이용권으로 하고 또 강진은 뭐니 해도 창자여서 창자 물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부금을 낸 만큼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받고 지역 주민들의 복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비슷한 일본의 고향 납세제의 경우 지난해 기부금이 8조 3,024억 원으로 시행 첫 해인 2008년 대비 96배 증가했습니다. 거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다음 달 1일부터 고향사랑 이음 누리집이나 가까운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양 구봉산 일대 골프장 등이 포함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주민과 소상공인의 의견 반영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광양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오는 28일 예정된 구봉산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고략동 주민센터가 아닌 중마동에서 확대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연합은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더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고 특히 지역상권 영향을 우려하는 소상공인들의 논의 참여 기회를 늘려 공개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는 2022 올해 지방자치 CEO로 선정됐습니다. 노 시장은 14년 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브랜드를 탄생시키고 국내 첫 국제정원박람회를 열어 순천만을 생태관광지로 만든 성과가 높이 평가됐습니다. 또 원도심 균형 발전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도양읍 시산마을 주민 일동 100만 원, 고흥군 도양 녹동택시 대표 김민철 외 기사 일동 100만 원, 순천 금당고등학교 청소년 적십자 학생 일동 60만 원, 순천시 왕조 일동 대리 미차 아파트 주민 일동 40만 원, 고흥군 점안면 성주마을 주민 일동 33만 원, 순천시 덕연동 이통 주민 일동 25만 5천 원, 고흥군 점안면 평촌마을 주민 일동 24만 5천 원, 여수시 월호동 주민자치위원회 일동 20만 원, 순천시 덕연동 16통 주민 일동 20만 원, 고흥군 도양읍 녹동 2구 마을 주민 일동 20만 원, 여수시 율촌면 여흥 1구 주민 일동 20만 원, 고흥군 점안면 용산마을 주민 일동 17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외국에서 몰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을 숨기기 위한 방식은 치밀했고 적발된 압수물의 시중 가격은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팔 차림의 한 남성이 문 앞에 놓인 우편물 박스를 집 안으로 챙겨 들어갑니다.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신분인 이 남성이 받은 우편물은 마약 야바입니다. 각종 환각 성분을 혼합한 야바는 주 생산국인 태국에서 미친 약으로 불리는 신종 마약입니다. 대낮의 도심에서 마약이 보란듯 배달된 건 또 있습니다. 건물에 놓인 종이 박스를 챙겨 현장을 급히 떠나는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가 손에 쥔 건 밀수된 마약 엑스터시입니다. 광주지검이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와 광주 전남에 유통하려 했던 외국인 등 1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광주와 전남에서 압수한 밀수 마약은 2년 만에 급증했는데 이 기간 야바 압수량은 약 12배, 엑스터시 압수량은 5배가 늘었습니다. 이번에 압수된 마약이 시중에 유통됐다면 액수는 약 43억 2천여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밀수 방식은 치밀했습니다. 마약은 동남아시아와 유럽 등 국가나 대륙에 구분 없이 들어왔는데 이들은 마약을 초콜릿 안에 넣거나 심지어 속옷에 숨기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려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14명 중 13명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어서 추적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기보다는 대리 수령을 하고 또한 대포폰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검거가 매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5월에는 광주 한 클럽을 방문했다 귀가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했는데 몸에서 치사량의 엑스터시와 케타민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밀수와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는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한 집중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내일 광주 전남 지역에 많은 눈이 예보됐지만 전남 동부 지역은 눈은 내리지 않고 흐리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낮 최고 기온도 8도가량 떨어지면서 1, 2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에는 흐리고 비가 내릴 예정으로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2.5m, 먼 바다에서는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간은 오전 8시 20분, 간조 시간은 낮 2시 25분입니다.